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됐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전자정부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의 큰 전산망이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현재 행안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서류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이란 뜻이에요. 주민등록 등초본도 그렇고요.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이게 어디 가나 최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전자정부의 핵심이 지금 네트워킹인데, 이 네트워킹이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다가 이게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을 실제 알지는 못합니다. 문제는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생됐다는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오늘이 일요일이죠. 이렇게 거치면서 시장의 혼란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현실의 정부 탄탄하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정부, 사이버 정부는 지금 무너진 거예요. 최악이죠. 진짜 최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 진짜 충격적입니다. 제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이유가 말입니다. 정부 24라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요,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되고요. 모바일 신청 서류 수가 371종이에요. 어느 서류도 뽑을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서류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센터 가서 말입니다. 공공행정이 마비가 됐으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나 게다가 각종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셧다운,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고요. 은행에서는요, 이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신용화근이 안 되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가 되고 나니까요, 이게 주말에는 일 안 합니다.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보안 패치라는 게 정부 24를 방어하기 위한 이 전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주말에 합니다. 그런데 평일날 했다는 것도 웃기고요. 평일날 하는 게 이게 결국은요, 나라 전산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서적 대출이 마비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까지 지금 영향이 엄청나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볼일 볼 수 있는 거 다 마비. 여기에다가 은행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원 확인에 대한 거 다 마비. 도서관까지 이야기하면 생활에서도 지금 마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죽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복구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러면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게 전국에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거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쳤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퍼주기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나라의 건강을 지켜가는 곳에는요. 돈을 제대로 안 씁니다. 참 이걸 보면 말입니다. 충격적이에요. 행정전산망이 2007년에 전국 시, 군, 구에 보급이 되면서 완성이 됐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의 행정전산망이 세계 수준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을 되니까 저도 그냥 말할 수 없이 무안하긴 한데요. 2007년에 보급이 됐으면 15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15년. 그러면 15년이 됐으면요, 여러분. 이게 전산이라는 게 24시간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의 수명에 맞게끔 서버도 바꿔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도 바꿔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국회에 가면 예산이 안 나와요. 지금 말입니다. 새 시스템을 갖추려면요. 여기에 드는 예산이 4,300억 정도인데 4,300억이 없습니다. 몇 조씩 뿌려가면서도 말입니다. 퍼주기 예산으로는 몇 조씩 뿌리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만 하더라도 415조나 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제대로 점검조차 안 됐다는 뜻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치권이 표만 생각을 하고 국가의 근간을 너무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여기도 큰 장애가 됐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산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또 보안 패치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이런 전산과 관련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새벽 늦은 시간에 지금 일반적으로 새벽 이런 시간에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절대 수면 시간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바로 이럴 때 말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더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면 이게 주말에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저도 이게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시장에서는요. 아마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멍청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오전 8시 40분에 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에. 이것은요. 전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그럼 왜 8시 40분에 했느냐. 이 문제가 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 52시간제. 요즘 주말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밤에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로 따지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나 편하자고 국민 전체의 상황을 최악으로 끌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아니 왜 다운됐는지, 왜 행정전산망이 마비됐는지 정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간첩이 침투해서 마비를 시켰는지, 아니면 뭐 랜섬웨어라고 하죠.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정부 24를 마비를 시켰는지, 그것도 아니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 전산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금요일 8시 40분에 일어났는데 지금도 몰라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출장 중에 급거 귀국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바로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약간은 수정이 됐어요. 약간은 수정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임시 서비스를 재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이게 말입니다. 회복되려 그러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제 말입니다. 정부 24 임시 서비스 재개 안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일부 서비스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정명서의 경우 정부 24의 개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개별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건축물 대장, 세움터, 납세, 소득 금액 증명, 국세청 홈택스, 정부 지방세 증명, 세목별 과세 증명, 위택스, 그리고 운전 경력 증명서, 경찰 민원 포탈,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가 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느냐? 이미 됐으면 됐어야 돼. 금요일 8시 40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제 임시 서비스고, 그것도 개별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말입니다. 대응책이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뭔가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응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충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이게 고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전혀. 제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 지도자들이 내로남불을 하면요. 앞으로 이런 일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지난 3월에 법원 전산망 완전히 붕괴된 적도 있죠. 지난 6월에는요. 나이스가 먹송됐습니다. 나이스는요. 교육행정정보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먹통이 됐어요. 이러다가 말입니다. 정부 24까지도 이게 먹통이 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외면하고요. 포퓰리즘에만 사람들이 매달린다. 이러니 국가 지도자들이 이게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커녕요. 현재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전자정부가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현재가 무너졌다는 얘기. 현재가. 저는 그래서 너무 말입니다. 충격적이고요. 이런 충격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원칙이라는 게 제대로 섰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원칙이라는 게 제대로 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원칙이라는 게 무서워요.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나라가 붕괴가 되더라도 내 책임 아니다, 서로 떠넘기기 바쁠 것 같아요. 이게 국민과 나라가 먼저인데 권력이 먼저인 세상, 이것은요 결국은 최악의 어떤 사태까지 몰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원칙을 거스르면 이게 그만큼 우리가 최악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저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발 진짜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려야지 나라가 멀쩡해지지. 이대로 간다면 이게 나라가 멀쩡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나라가 멀쩡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멀쩡해지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요. 여러분 과연 그 언젠가가 올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어떤 충격이 온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